건설사가 위험합니다. 대규모 부산 3대 미분양 예상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곳이 대규모 미분양이 나는 것인지 팩트에 기반하여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추리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주택이 밀집지역, 고가주택이 밀집지역,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무엇에 가장 영향을 받죠? 첫 번째, 부모입니다. 부모의 습관, 행동, 말투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환경입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꼭 부모를 닮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의 영향은 제가 볼 때는 20% 정도. 근데 부자가 되면은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뭐 이제 부자가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고가 주택은 특목고라든가 의대 이런 데 진학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가 주택은 낮다는 거죠. 군집 지역이 고가 주택보다 낮다는 거고.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부자의 이동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동을 잘합니까? 이동성 매우 중요하죠. 부자들의 이동성은 비탄력적입니다.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비탄력성을 갖고 있다. 탄력성이란 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 탄력성이 뭐예요? A라는 것이 20%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B라는 부동산도 20% 올랐어요. 그럼 뭡니까? 네, 이거는 베타 계수가 1이죠. 네, 베타 계수라고 합니다. 이 베타 계수가 1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매우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A군이 따라서 B군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매우 탄력적이다, 탄력성이라 그러고, A라는 것이 20% 올랐어. 근데 B라는 것은 오르지 않았어요. 0%예요. 이건 뭡니까? A라는 것과 B는 베타 계수, 즉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비탄력성이라는 거죠. 탄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A라는 것이 100% 올랐어. A라는 친구가 지금 성공을 했어. 그러면 B라는 친구도 A 친구 따라서 성공을 해야 돼. 아니면 A 따라서 뭐 100% 올라야 돼. 근데 B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을 비탄력성이라 그런다. 시세의 비탄력성, 혹은 우리가 비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자, 부자들은 이동성이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뭐죠? 부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권을 아시죠? 상권은 어떻습니까? 10년마다 바뀌죠. 10년마다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탄력적이기 때문에요. 매우 탄력적이에요. 어디에 따라서 탄력적입니까? 유동인구에 따라서. 자, 유동인구가 조금만 줄어들면은 상권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 인구가 줄어들면 같이 무너지는 거야. 같이 줄어들어, 상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탄력적이다 그러고, 상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도 가치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되는 지역들 특징이 있죠. 미분양이 왜 됩니까? 미분양. 부자는 이동을 하잖아요. 부자는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불렀습니다. 왜 분양가를 높게 불렸냐? 부자들이 오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미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애초부터 부자들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디에 살고 싶어 합니까? 부자들끼리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입니다. 가난한 지역의 아파트, 뭐 비싼 아파트 하나 한 채 한두 채 만들었다고 이게 부자 아파트, 부자 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촉진지구입니다. 자, 촉진지구를 보시면은 1구역, 2구역, 여기 3구역, 4구역, 3구역, 4구역도 있죠. 이 바운더리를 한번 보세요. 이 바운더리를. 이 촉진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는 부자 지역입니까? 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아니죠. 예,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한 4개 단지를 고급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부자들 들어오라고 해서 고분양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미분양 납니다. 이게 100% 미분양 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촉진지구는 2,600만 원 평당 넘어가면요, 이거 다 미분양입니다. 다 미분양 나요. 평당 이거 10억 절대 못 넘깁니다.
84제곱 타입이. 왜? 10억 이상 주고 들어갈 곳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촉진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촉진공원, 여기 시민공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시민공원 그리고 조망을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공원을 가보셨습니까? 가시면은 자, 우리가 저 해운대 광안리가 있습니다.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가 있죠. 이 해운대 광안리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 수요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젊은 층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서울에 보시면 서울숲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숲.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성수권에 보시면은 서울숲에도 한강 조망에다가 숲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거기에 젊은 인구들이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핫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은요, 이 파고다 공원보다 사람이 없어요. 장기 뜨고 있는 파고다 공원보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유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민공원에 대한 특수한 입지를 인정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하나가 문제죠. 이 조망이죠. 그럼 조망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보셨듯이 자, 촉진 1-2, 1구역, 2구역, 3, 4구역 이 구역 아파트들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망이 독점적인 지위와 우위를 갖고 있는 조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닙니까? 인근의 아파트 다 지금 조망 누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삼반도 그렇고 다 조망 누리고 있죠.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연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조망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들이 광안대교 조망처럼 구축 아파트라도 광안대교 조망 한 주탑 한 개라도 보면요 10억에서 12억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조망 보인다고 해서 10억 12억 다 넘어갑니까? 입지가 한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지가 한정적이고 희소하면요 이 조망권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연지 쪽입니다. 연지 쪽에서도 지금 조망이 다 보이죠. 다 조망 보이죠. 여기 아파트 기본적으로 12억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 10억에서 12억 넘어가야 돼요. 10억에서 12억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는 조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안대교비라든가 서울의 한강뷰와 같은 그런 특수한 한정적이고 희소성 있는 뷰가 아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촉진 여기 3구역입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3구역인데 이미 뒤에 보시면은 양정현대가 있습니다. 조망이 우수하죠.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현대가 이 뷰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이 양정현대는 최소 제가 볼 때는 12억이 돼야 돼요. 국평이 84 타입이 12억 됩니까? 왜 안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여름에 찍었고 아까 전에 보신 거는 이제 겨울입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이고, 네, 이거는 지금 여름인데, 자 보시면 양정현대 보시면은 2억에서 3억이에요. 제일 최근에 된 게 보시면은 지난달입니다. 12월달 3억이에요. 2억에서 3억입니다. 금매는 2억이에요. 그렇게 조망이 좋다면서요. 자, 이것이 인근 단지의 시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을 겁니다. 인근 단지의 시세가 중요하고 또 뭡니까? 인근 단지의 부자들,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무엇을 보고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보고 갑니다. 이웃.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동네에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촉진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중저가 아파트들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구상가 있어요. 공구상가. 그리고 부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지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평당 2,600만 원 넘어가면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다대동입니다. 또 하나의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미분양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한진중공업 부지입니다. 여기는 공공기업 방식이죠. 공공기업 방식으로 해서 협상형입니다. 협상제. 그래서 무슨 종상형을 시켜주고 돈 떼가고 지금 이 난리 부르쓰고 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죠? 여기는 사유지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 해야 되겠죠? 예, 관광 위락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위락시설.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롯데월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롯데월드 같은 할 수 있게 월드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우리가 미국의 지금 관광 그리고 놀이기구를 만드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데려와 가지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제 혜택.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해라 해서 디즈니랜드를 여기 차라리 만들었으면은 여기 이제 신공항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들이 모이기 때문에 젊은 유동인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근 단지의 아파트가 이 주위가 다 새롭게 또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카지노 호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관광시설, 관광 위락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파트를 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는요 지금 다대동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대동 아파트 출퇴근 시간 한번 겪어보신 분 있나요? 출퇴근 한번 겪어보신 분 있으면요 여기 못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지하철이 어느 정도 개통이 돼서 지금 많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한진중공업 3095세대 그래서 11개 동을 짓는다고 합니다. 48층. 이거는 지금 시에서 지금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하고 이 1,700억 지금 받아 먹으려고 여기 아파트를 쑤셔 넣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만들기 이전에 도로라든가 이거를 기반 시설부터 먼저 만들고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또 고급 아파트 짓는다면 또 여기도 이제 미분양이 되겠죠. 시공사 멸망합니다. 촉진지구처럼 시공사 멸망전으로 들어간다. 유동성 위기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뭡니까? 분양 수입을 받아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냐? 한진 CY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진 CY 부지예요.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진 CY 부지인데 웨이브시티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이 인근 단지가 어떻습니까? 이 보시면은 중저가 지금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블록입니다. 한 블록 옆으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어디입니까? 센텀파크예요. 센텀파크에 있는 맘카페 어머니들, 엄마들 보시면은 맨날 뭐라고 합니까? 제송동을요. 자기는 우동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동.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학원, 특히 이제 영재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 한진 CY가 이렇게 이쪽의 부지, 여기가 A 부지라고 칩시다. A 부지와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붙어 있다 그러면은 거의 그럼 A라도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학교와 학원과들이. 그리고 인근 단지에 여러분 보시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한진 CY 보시면은 제송동에 거의 중간에 있는 본진입니다. 평지, 그나마 좀 나은 게 평지인데 이것이 고급 아파트를 만든다고 해서 부자들이 이동할까? 센텀파크라든가 이 집 보시면은 센텀에 여기 있죠. 센텀, 스타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겠습니까? 그럼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 마린시티나 센텀 뭐 시티라든가 남천동 뭐 지금 W라든가 이런 LCT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도. 왜 그러냐? 이거 금을 발라도 안 됩니다. 금을 발라도. 아파트에 금을 발라도요. 이게 안 돼요. 100% 미분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평당 3천 넘어가면 다 미분양이에요. 결국에는 이 센텀파크 시세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센텀파크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죠. 금을 쳐발라도요. 분양가 10억 넘어가면은 안 된다. 왜? 센텀파크에 있는 거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자 거꾸로 돌아와서 여기가 어디냐?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는 다 미분양된다. 그리고 2,600만 원 넘어가면은 다 미분양입니다. 중저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둘러싸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한진중공업 자리. 그래서 공공기업 방식으로 협상형으로 진행되는 방식.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아니고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세금 깎아주고 뭐 해서 자 아니면은 어떻게 돼? 신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여기는 차라리 카지노 호텔 대규모 뭐 관광단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에 가면은 무슨 그 뭐죠? 사막에 있는 거. 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호텔과 이제 카지노 시설을 대규모로 만드는 뭐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그럼 세금이라도 많이 걷잖아. 뭐 그렇게 만들든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가 한진 CY 부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고급 아파트 부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인근 배후를 보셔도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고가 아파트의 위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강남이 고분양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뭐죠?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이 부자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인근에 아파트 하나 고급 아파트 만든다고 해서 그 인근의 입지가 변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W죠. W. 용호동의 W. 여기는 입지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우 희소한 무엇이 있었죠? 희소성을 갖춘 뷰. 조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망. 광안대교부라는 조망. 특수한 환경과 그리고 특수한 조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은 99% 없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